오늘 볼 종목은 KSS 해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운주라고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운임이 오르면 좋고 운임이 꺾이면 실적도 무너지고 경기 민감주라서 변동성이 크다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KSS 해운은 조금 다릅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벌크선 시황에 기대는 회사가 아니라 가스선 중심의 특화선대와 장기 운송 계약 기반 매출 구조를 통해 실적의 가시성을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KSS에오는 LPG, 암모니아, 프로필렌, 부타디엔, VCM 등 가스 화물 운송이 핵심이며 하나증권 자료에서도 2025년 기준 매출의 약 86%가 가스선 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KSS 해운을 볼 때는 그냥 해운주라고 보면 안 되고 에너지가스 물류 전문 선사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경기민감 해운과 달리 가스 운송은 계약 구조와 선박 특성 화주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회사는 운임 스팟 변동성만으로 설명되는 회사가 아니라 누구와 얼마나 긴 계약을 맺고 있느냐가 실적의 핵심입니다. 이 점은 2026년 1월 말 공시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KSS에오는 VLGC 선대 7척에 대한 장기 대선 계약 7건을 체결했고 총 계약 금액은 8,264억 원 규모였습니다. 회사와 증권사 자료를 종합하면 이를 연간 매출로 환산할 경우 약 2,013억 원 수준으로 최근 연매출의 30%대 중후반에 해당하는 안정적 매출 기반을 미리 확보한 셈입니다. 이게 왜 시장에서 중요하냐면 해운업에서 가장 무서운 건 결국 실적 공백입니다. 선박이 많아도 계약이 비면 의미가 없고 운임이 좋아도 그 혜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면 밸류에이션을 높게 못 받습니다. 그런데 KSS에오는 이번 계약으로 2030년 전후까지 이어지는 실적의 가시성을 시장에 보여줬습니다. 특히 하나증권은 이번 계약 연장이 KSS에온이 보유한 VLGC 선대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고 짚으면서 공급 증가 우려가 있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계약을 연장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즉, 업황이 완전히 나빠지기 전에 안정성을 먼저 잠궈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숫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KSS해운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5,6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03억 원으로 5.9% 늘었습니다. 기사와 리포트 모두 2년 연속 역대 최대 매출을 언급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19%대 후반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외형만 커진 게 아니라 수익성도 어느 정도 방어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은 줄었습니다. 이걸 보면 실적이 꺾인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올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본업 부진보다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화 한산손익 감소 영향이 컸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하나증권은 2025년 순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약 358억 원 규모의 외화 한산손익 감소를 들면서 이것이 현금 흐름 자체를 훼손한 성격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영업 체력은 버텼는데 회계상 숫자가 흔들린 것에 가깝습니다. 이 대목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KSS에오는 실적이 급등하는 스타일의 회사라기보다 예상 가능한 이익을 오래 유지하는 회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회사를 보는 방식도 테마주처럼 단번에 2배, 3배 가는 그림보다는 계약 안정성과 주주환원이 맞물리면서 저평가 해소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주주환원은 어떨까요? 2026년 2월 공시된 현금 배당 결정에 따르면 KSS에오는 보통주 1주당 4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고 시가 배당률은 4.2%였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도 해당 안건이 승인됐습니다. 최근 주주총회 관련 기사들에서도 KSS에온이 450원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고 재확인됐습니다. 시장에서 KSS에온을 단순 해운주가 아니라 배당주 성격을 갖는 해운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3월 27일에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도 공시했습니다. 여기서 회사는 안정적인 ROE 유지, DPS 기준의 배당 정책 유지 및 점진적 확대, 견조한 영업이익률 유지,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 개선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 실행 방향으로는 장기 운송 계약 기반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고수익 중심 선형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주주 친화 제도 개선 검토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저PBR, 저평가 가치주가 재평가받으려면 그냥 싸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주주 가치로 연결할 것인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KSSAO는 그 그림을 공식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암모니아입니다. KSSAO는 이미 LPG 운송에 강점이 있지만 시장이 이 회사를 더 크게 보기 시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암모니아 운송이라는 다음 성장 스토리 때문입니다. 하나증권은 현재 암모니아 시장 개화가 지연되면서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발주 물량 일부가 2026년 하반기 LPG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 때문에 VLGC 공급 증가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시점에서 KSSA온이 장기 계약을 연장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모니아 시대가 늦어지더라도 현재 LPG 사업만으로 버틸 수 있게 판을 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KSSAO는 지금 당장 암모니아로 폭발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암모니아를 다음 성장축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는 안정적인 LPG 장기 계약으로 이익을 만들고 미래에는 친환경 에너지 운송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실적만 보면 놓치기 쉽고 앞으로의 포지션 변화까지 봐야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환율 변수입니다. KSSAO는 외화 노출이 있는 사업 구조라 환율에 따라 순이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본업이 괜찮아도 회계상 이익이 출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VLGC 공급 증가 우려입니다. 암모니아 시장 성장이 지연되고 신규 선박이 LPG 시장으로 유입되면 운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해운업 특유의 업황 민감도입니다. KSS의 운이 일반 해운주보다 방어력이 좋다고 해도 업황 전체가 꺾이면 주가가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다시 볼 만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 이미 증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8,264억 원 장기 계약으로 앞으로 몇 년간의 매출 기반이 보강됐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회사가 배당과 밸류업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암모니아라는 미래 테마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KSSAO는 이런 종목입니다. 급등만 노리는 테마주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루한 전통주라고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스 운송 특화 장기 계약 안정성 배당 밸류업 암모니아 옵션이 함께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번에 폭발하기보다 실적과 계약 배당이 확인될 때마다 시장이 천천히 밸류를 다시 매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볼 때 중요한 건 오늘 상한가 가냐가 아니라 이 회사가 12년 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입니다. 최근 공시와 실적 흐름만 놓고 보면 KSSAO는 그 질문에 꽤 괜찮은 답을 내놓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KSSAO는 해운업의 변동성은 안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돈의 흐름을 만들려는 회사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단순 해운 테마로 볼 게 아니라 안정적 현금 흐름과 주주 환원 그리고 암모니아 시대를 기다리는 에너지 운송주로 봐야 합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